오늘 뉴 이스프링 강의를 맡은 에이비오 김영선입니다. 음. 아미 이스프링 정수기는 사실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 것 같아요. 물 이스프링 말 한번 쓰신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애용자가 되시는 것 같은데 또 정보가 조금 소홀하신 분들은 뭐 물이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아웨이에서 이스프링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에 작년에 새로운 정수기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Good to Great New Spring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좋았지만 이번에 진짜 위대한 정수기로 다시 거듭나게 됐는데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기 때문에 Great에 맞는 우리가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되게 감사한 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미에서 그 좋다는 이스프링이 또 바뀌었냐 한번 보면 일단은 새로운 시대, 요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오염 물질 또한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시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정수기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드는 것은 정수기의 역할인데, 이 정수기에 있어서 그 좋은 물은 그 기준이 일단 얼마나 신선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수기란 이 기계를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인데 그 신선하다는 것은 일단 직수 방식입니다. 아메 그 이스프링은. 그리고 깨끗하다는 거는 걸러주는 필터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딘가에서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인증을 받은 게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는 정수기라는 이 기계는 필터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이 필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느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가가 다시 기준이 정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새로운 정수기에는 사실 환경에 있어서는 이슈가 시대가 변할수록 사실 이슈가 되는 물질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어쩌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쩌면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 우리가 플라스틱은 많이 들어봤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 들어본 생소한 물질인데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어떤 해로운 물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되고 있는 뭐 물질입니다.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 예전에는 과부라 화합물이 두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일곱 종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신종의약품, 그러니까 물속에 의약품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그런 공포감이 있고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쪽에 그런 신종의약품들이 여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뉴 이스프링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걸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년 전이 아니라 뭐 5년 전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위험성에서 느끼고 있지 않았고 정수기에 있어서 뭐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최근에까지 있었던 게 수족관의 녹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우리가 수돗물로 먹고 있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족관의 녹물뿐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더불어서 과부하 화물이 위험하다고 2020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사실 생수병에 대한 위험성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는 많이 나오는데 1리터짜리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24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정수기 이제 못 믿겠어. 그래서 정수기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돗물을 마시기 싫고 정수기는 못 믿겠고 왜냐하면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정수기 그런 정수기에 대한 불신에 가득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수기도 못 믿겠다 이러면서 생수를 많이 사 드시는데 내가 버린 생수병이 지구를 14바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 코리아라는 이런 환경단체에서 당신이 사고 싶었던 그 생수병이 물이 플라스틱인가요? 음료수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생수병 먹지 말자는 이런 환경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병에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방부제,
살균제, 표백제 등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병의 유통기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2년입니다. 물이 가만히 고여 있는데 유통기간이 2년이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기엔 어쩌면 부적절한 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수병은 또 그런 오염물질이 많고 그냥 마시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2010년과 2020년도 사이에 나온 뉴스입니다. 부산일보에 부산 수돗물 정수 안 되는 신종 유해 물질 급증이라고 하면서 이런 신문에 기사가 대대적으로 떴었죠. 그래서 가브라 화합물 외에 의약품용 화학물질도 대량 검출 이런 것들이 되게 뉴스화 되었지만 사실 또 이런 것들이 공포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이 덮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수돗물 파동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것도 대구의 수돗물 파동이 사실은 과부하 아무리 수돗물에 나온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생수를 사재기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수돗물에 신종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 이게 과부하 암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부하 암물이 뭐냐 보면 이 부작용이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하며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물의 부작용은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끓여 마시면 되잖아. 하지만 사실은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끓이면 끓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균되는 게 아니라 그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하 물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보면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 50년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건데 이런 우리 뭐 그 포장지에 들어있는 코팅 필름 그리고 카페트라든지 아기들 그런 뭐라고 하지? 그 쿠션 매트 같은 그런 매트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팬 코팅제 그리고 방수복이라든지 그런 고급 그런 스포츠웨어 같은 그런 기능성 의류복들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이 과부하 아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 아물이 PFOA와 PFOS 두 가지로 있었는데 일부는 인체 발암물질, 두 번째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 기지가 많았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죠. 근데 미군 기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오염 물질들이 과불하물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많더라 이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주한 미군 기지 지하수를 팠더니 굉장히 많은 가부라 화합물의 농도라든지 또 다른 오염 물질들이 많더라라는 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 번째가 물속 오염 물질 잔류 의약 물질입니다. 아마 우리 집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아마 어쩌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에도 남편이 매일 먹는 약이 있고, 친정에도 부모님들이 매일 먹는 약이 있고, 동생 집에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쩌거나 했을 때 매일 먹는 약이 있고, 어느 집 하나 약 한 가지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으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찝찝해서 잘 버리질 못해서 집에 묻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걸 빨리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버리는 게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도에 그냥 버리는 거죠. 물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버린 약 때문에 알을 낳는 수컷 물고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에서 봤을 때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이 약 때문에 물고기가 중성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정에서 폐의약품 배출 방법 중에 절반 이상이 하수구, 쓰레기통, 변기에 버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잘 못하면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일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약물 잔류물로 오염된 걸 한번 살펴봤더니 거의 25%는 활성물질 잠재적 위험 농도 수준으로 이미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아이슬란드와 아마존 제외,
아이슬란드와 아마존 제외하고 104개의 나라의 강에서 잔류의학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클 수 있다. 그런데 체내 농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식품 첨가물도 한 가지 먹었을 때랑 두 가지 먹었을 때랑 세 가지 먹었을 때, 한 가지 먹으면 1이 나쁘다고 치지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2가 아니라 4의 나쁜 점이 생기고, 세 가지를 먹으면 6이 아니라 뭐 9가지, 10가지 이렇게 배로 우리가 나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약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도 이 약이랑 이 약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이 물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각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에서 검출된 고농축의 잔류 의약 물질을 봤더니 항히스타민제, 요즘 알러지 그런 질환이라든지 보면 다 항히스타민제 먹잖아요. 그리고 항균제, 그다음에 항우울제, 그러니까 정신과 관련된 그런 의약품들, 항고혈압제, 고혈압 환자 거의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칵테일화 되어서 전 세계 강에 다 이미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걸러서 먹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미국 내에 PFOA, 과부하암물에 대한 오염에 대한 위험 현황이 이미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아까 맞는 새로운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 없어야겠죠. 가브라 화합물 7종 없어야겠죠. 신종 의약물질 일단 없어야겠죠. 이게 없어야지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없어야 되고, 필요한 거. 우리가 물을 통해서 가장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몸에 물이 70% 이상이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고 하지만 물을 먹어야 되는 첫 번째 물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수기는 이런 오염 물질은 없애고, 우리가 아직까지 영양제로 만들어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걸러주는 정수기는 사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네랄 다 걸러주는 정수기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물이다. 그래서 어항에 물을 받아도 정수기 물에 받아서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다 죽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 어쩌면 서서히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수기를 골라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신선한가, 깨끗한가,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편리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살 때도 슈퍼에 가면 유통기간 잘 보시죠. 유통기간이 제일 긴 거는 제일 안에 있잖아요. 제일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유 같은 것도 우리 간간히 먹는 우유도 그렇게 유통기간을 따지는데, 바로바로 매일 가족들이 다 먹는 물은 왜 유통기간, 신선도를 왜 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직수 방식의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물이죠. 우리가 딱 먹기 직전에 오염수를 싹 걸러서 바이러스 싹 걸러서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먹는 쌀, 야채 이런 것들 사실은 미네랄이 없는 물은 산성화된 물입니다. 그런 물로 씻으면은 야채에 있는 그런 어, 영양소들이 다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척수로도 사용하고 조리수로도 사용하고 직수가 주는 가장 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은 직수 방식의 물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리터, 하루에 13리터까지 필터 성능 저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특별하죠. 아미는. 그래서 첫 번째 필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는 이렇게 생겼죠. 사실 부직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 필터는 큰 입자 퇴적물, 침전물 제거.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기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더 이중 삼중으로 필터를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 필터를 성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요 프리 필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활성탄을 둘러싼 그 제일 안에 활성탄이 있는 그 겉에, 그러니까 프리 필터와 활성 필터 사이에 있는 디펜스 가드가 또 있습니다. 이 디펜스 가드가 하는 역할이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미세 플라스틱을 99% 걸러줍니다. 사실 85%만 걸러줘도 인증을 받지만 아메이의 그런 높은 기준으로 99%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포낭을 가진 병영균, 포낭을
가진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병원균까지 그런 미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보다 더 높은 85%가 아니라 99%를 걸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프링의 카본 필터입니다. 이 카본 필터는 170개 이상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PFOA라는 그런 화학성 물질, 그다음에 의약품들, 어, 납, 수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준다는 거죠. 다 걸러주고 흡착으로 걸러주고 물속에 유익한 미네랄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이 활성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 필터는 사실 타사에서도 활성 필터를 쓴다고 하지만 아메이는 고분자로 결합된 축활성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게 이 압축 카본 필터입니다. 그래서 흡착과 흡수 및 혼합물 여과로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오염물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다 받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생제, 항우울제, 항정신성 의약품, 대사물 성분,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준다고 인증을 받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가장 많이 사용된 과부하암물은 PFOA, PFOS 두 가지였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오염물질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추가로 알게 된 하위 5종까지 다 걸러준다고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또 다른 점이죠. 이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필터 중에 하나가 이 UVC LED 기술입니다. UVC LED 램프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전에는 UVC 램프가 들어있었고 지금 LED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전등들도 전부 다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성능의 그런 유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LED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도 이제 LED가 들어간 거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UVC LED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99.9999%, 바이러스를 99.99%,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다 비활성화시켜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가장 취약한 뭐라고 하지? 그 파장이 265에서 269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딱 여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합하게 파장을 맞춰서 넣어놨습니다. 음. 그래서 이 LED의 장점은 일단은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10년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램프 폐기 없이 또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스프링 UV 램프는 매년 교체했지만 이 제품은 매년 교체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프리의 특장점은 또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 안심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공식 있는 기관에서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집 찾아갈 때도 미슐랭 가이드 찾아가면은 보장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NSF라는 이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다들 인정한다는 거죠. 아, NSF 인증받았어? 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써도 돼. 이렇게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걸 배운 사람이라든지 전공을 했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NSF 인증을 받기가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SF 그리고 안시라는 미국 KS 마크란 여기에서 네 가지 표준으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 냄새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요것조차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PFOA, PFOS, 포낭을 가진 바이러스 박테리아 마이크로시스틴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박테리아를 99.9999%,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시킨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잔류 오염물질 등 신종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요 네 가지를 모두 다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더 정교해진 기술로 미세 플라스틱을 99% 제거하고 신종 의약물질을 19종 제거하고 보호막을 가진 박테리아를 99.95% 제거하고 그리고 불멸의 화학물질
과부라 함유를 7종 제기하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UVC LED 테크놀로지를 또 인증받고, 그래서 박테리아를 99.9999% 비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을 NSF와 WQA 뭐 이런 데서 인증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1,090원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런 것까지 다 인증을 받았던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서는 이전 것보다 훨씬 편리해진 게 사실은 필터 교환인 거죠. 필터 교환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조금 하기 힘들고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ABO들이 가서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프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바뀐 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 열고 빼고 다시 넣고 뚜껑 닫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교체하는데 필터를 교체하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터를 교체했을 때 색깔이 다 다른 거죠. 이 아파트는 굉장히 노후하거나 아니면 진짜 배관이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진짜 시골에 살거나 뭐 이런 집인 거고 그리고 또 옅은 색깔은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오염 물질이 있고 저희 집은 갈아보니까 휘빛이 굉장히 많이 나도 이게 녹빛은 별로 없는데 휘빛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색깔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엊그제 사실 제가 저희 소비자한테 받은 사진인데 동안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 시점이 맞지 않아서 동안 이스프링을 못 쓰고 가만히 놔뒀대요. 그래서 필터를 교환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한 달 동안 가만히 놔뒀으면 아, 곰팡이가 진짜 많이 썰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의외로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진짜 살균을 정말 잘해주는구나 원래부터. 그래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었을 때 건강상 내가 매일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사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요 분은 첫 번째 분은 부정맥 환자, 그러니까 혈액 상태가 다 안 좋은 거죠, 사실. 부정맥 환자, 당뇨 질환을 가지신 분,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의 혈구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부정맥 환자는 혈구가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어, 2개월 뒤에 봤더니 혈구가 이렇게 튼튼하고 깨끗하고 동글동글하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요 당뇨병 환자이신 분도 3개월 뒤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혈액이 혈구가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또렷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검사해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내 몸에 얼마나 좋은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8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물도 진짜 마셔야 보약인 거죠. 우리 많이 마시는 거 권장하면서 이 프로모션 마지막까지 잘 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번 잘 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진짜 스펙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